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지금 저희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박준현 운용역 지수 자체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내년 상반기까지를 좀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꾸준히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좀 시장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 강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운용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신호 운영역입니다. 네, 잘 들리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박스권 내 변동성 장세로 정해봤습니다. 박스권 대 변동성 장세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네, 시장이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 주가가 다시 좀 하락을 좀 하면서 다시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다시 좀 많이 유치가 좀 됐거든요. 다시 좀 디커플링이 좀 또 전개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어제 오늘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았던 측면에서 기대했던 박스권 돌파 이후에 뭐 3,050이라든가 3,100 돌파 부분 자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까. 그래서 박스권의 변동성 장세로 정해봤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부진하죠. 달리 뭐 악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뭐 지속이 좀 되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뭐 악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신용관계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핑계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정을 좀 약간 흘러내렸지만은 그것보다는 단기 상승했다는 경계감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로 따지면 달리 악재를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좀 올랐었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약간 어떤 뭐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자체도 해외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본다면 국내 시장 자체가 굳이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 자체가 오늘 하락이었던 부분 자체는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수급 주체 부재고 또 보면 주도주 부재고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하락이 컸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모멘텀이 있거든요. 일부 NFT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모멘텀 부각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모멘텀도 없거든요. 그렇던 장세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수급은 어제 이제 수급 때문에 코스피는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장막판에 외국 투자가들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지만 장중 내내 코스피 시장 현물 같은 경우도 매수였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에 어제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도 부분 자체가 오늘은 약 2,400억 정도 매수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종가까지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 15포인트로 끝났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닥 시장 그렇다고 뭐 수급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코스피 대비해서 덜 빠졌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좀 됐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는 결국 코스피 시장 자체는 외국인 수급에 의존하는 장세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수급이 여건은 안 좋지만은 개인 투자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어제 오늘 상대적인 부진 자체는 수급에 있다.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매에 따른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당연히 주가가 빠졌으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아마 하락 종목이 많았고 시대 3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수는 플러스가 나왔지만은 하락 종목이 거의 뭐 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하락 종목이 양시장 다수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가서 뭐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플러스 나왔었지만 개인 투자를 느끼는 체감 지수는 여전히 상당히 많이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유지된 게 아닌가. 지난주까지 약간 회복됐던 투자 심리 자체가 이번 주 들어서 주 중반 화요일 이후부터 다시 투자 심리가 많이 유치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은 거의 똑같죠. 움직이는 종목들 똑같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안 움직이는데, 현재 오늘도 시장 자체는, 결국은 움직였던 종목들 자체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어떤 종목들, 소재 관련 종목들, 2차전지와 그 다음 소재,
그다음에 NFT 관련 또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PI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한 OLED 관련 소재 종목들, 우리가 같은 소재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의 연속성이다. 특정한 섹터 중심, 2차전지라든가 NFT 관련 테마 종목들 중심의 제한적인 종목, 개별 종목 장세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좀 펼쳐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전체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전체 거래대금이 단알이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7,900만 주거든요. 예사가 오늘 상장 주식수가 6천만 주대인데 상장 주식수 이상이 오늘 거래가 됐다는 자체는 이쪽에 개인 투자가 활발한 단기 매매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종목 비덴트가 오늘 거래대금 2위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3위 삼성전자, 유메이드, 덱스터, NC소프트, 게임, 프로컴 미디어, 한국컴퓨터 이들 일부 개별성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집중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 종목을 한 종 본다 한다면 PI 첨단 소재를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뭐 16% 급등을 한 상태인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막판에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튕겨오는 이유 자체는 오전장에는 이 회사가 이제 XR 관련 종목, 메타버스 관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품질의 OLED 소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OLED 관련 속력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후장 들어서 대만의 경쟁사인 그 타이메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PI 제품에 대해서 이 회사의 어떤 제품과 같은 제품 가격을 모든 제품에 대해서 고객사들한테 인상을 통보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까지 약간 육도를 달고 전개됐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이 전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NFT 관련 종목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OLED 소재 관련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 국면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펼쳐졌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수급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오늘장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예,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못 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코스피 시장 지수를 3,000포인트 정도까지 끌어올렸던 것 자체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 우리나라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웨스턴 디지털과 관련된 낸드 관련 회사들은 부진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그들 관련 종목의 시장의 주도력을 형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 쪽에 코스피 시장 내에 우리나라 그래도 실적이 모멘텀은 안 좋지만 실적이 괜찮은 이른바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가치적으로 순환매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라든가 그쪽이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전개가 좀 돼야지 시장의 완만한 상승이 전개가 좀 되는데 이들 업종의 모멘텀이 안 좋거든요.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시장을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또 지수를 3,000포인트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 쪽에 순환매가 전개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 순환매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이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구리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경기 관련 종목들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리 가격이 9,300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가 전개가 좀 돼야지 코스피 지수가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서 안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흐름과 함께 경기 순환매 관련된 종목도 오늘 이제 철강주들이 약간 반등을 시도하다 밀렸거든요. 이들 관련 종목 쪽의 순환매 전개 여부 자체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전판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내일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경기 민감지 순환매와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흐름 동향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장 시장의 전망을 함께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지금 악재로 얘기하고 있는 쪽인 앞서겠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최근에 소매상대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12월 26일부터 정되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한 연말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다우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국내 증시는 빠르게 디커플링을 좀 완화시키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오늘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면서 상당 기간 시장 자체가 다시 박스권의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나. 다만 국내 증시가 부진하지만은 해외 증시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디커플링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는 못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하방형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뭐 1930포인트 쪽에서 약간 아래꼴 좀 달았는데 대체로 본다 한다면 뭐 2900포인트는 지지가 될 거고요. 2930에서 다시 2980포인트 사이에 등락 통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략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업종은 순환매다. 순환매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라든가 최근에 이제 중성 종목들 중에 실적이 제대로 발표되면서 반영이 안 됐던 실적 후전 종목 증시의 중성 종목 장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여전히 뭐 IT가 대형 분야에서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최근에 LG노텍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앞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경기 관련 쪽에 순환매가 전개가 된다 한다면 철강주가 좀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자재 업종 중에서 여전히 뭐 일부 시멘트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건자재 쪽에 가벼운 좀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은 종목별로 차별하니까 더 올랐던 종목들 중심에서 키 맞추기 과정, 특히 이제 장비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도 코리아 세키터 관련 종목도 계속 상승을 하죠. 애들 관련 종목들도 꾸준하게 조정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여러 NFT와 관련 종목들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의 주체가 없는 상태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알려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